네, 안녕하세요. 관점 디자이너 박용호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10대 벤처기업을 어느 순간 정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카카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카카오의 창업 멤버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모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2천만 명 될 때까지 홍보와 마케팅을 했습니다. 국민자가 붙은 거를 4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조 넘는 회사를 4번 만들어 봤고요. 오늘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의 이 커넥팅 더 닷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재는 어느 순간의 미래와 어떻게든지 연결돼 있다.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육군의 통신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소속이었고요. 통신병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ATT 때 사격을 할 때 얘기인데요. 교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사격 선수로 선발이 돼서 사격을 하는데 저희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너네들이 총이 안 맞는 이유는 표적을 자꾸 봐서 그런 거다. 표적을 보지 말고 조준선 정렬에 신경을 써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그거를 깨닫고 나서 우리는 만발을 맞았습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읽었던 책입니다. 디퍼런트란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경쟁자를 바라보면 비슷해진다. 경쟁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0년 전 일이라 혹시 마이피플이라는 앱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한테는 가장 큰 경쟁자였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큰 회사였고요. 다음이었으니까요. 이런 광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웃기죠? 저는 이때 이걸 동족방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 수 있을까요? 전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는 음성통화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바로 제가 군 생활에서 통신병을 했다는 겁니다. 통신병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맞이했었거든요.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엔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다음을 인수했습니다. 어떠실까요? 군대에 있었던 그 경험이 이런 기업의 현장에서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 그때 저한테 가르쳤던 교관님이 바로 이 교관님이에요. 안동명 교관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저분 전역 한 달 전에 저기 찾아가서 저분께 인사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카카오톡을 이 학교가 만들었다. 교육이 정보통신학교에서 만들었다는 거는데 저는 인정합니다. 그때 배웠던 것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현재는 어느 순간의 미래랑 어떻게든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 일 다시 돌아가서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사장을 8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요. 리먼 브로더스 탓하는 게 터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실하면 모든 게 스승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실하신가요? 사람은 인생을 얼마만큼 절실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학교를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학교를 전역하고 뭐 장교나 부사관이나 이렇게 해서 군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거 몇 프로나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사지선다형으로 뭔가 색칠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제가 기자라는 직업을 11년 했는데 어느 미국 기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능 날이었는데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칭찬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너네 나라는 철학도 객관식으로 만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약간은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는요 고르는 거 익숙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그냥 정답 찾기만 바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질문 안 하거든요. 그냥 문제가 딱 제시되면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느냐 그걸로 사람을 나눴으니까요. 얼마만큼 질문을 안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정말 질문 안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아마 이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을걸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세 개 다예요. 근데 여러분 깨달으실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제시하니까 그중에 고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분명히 우리는 뭔가를 제시하면 고릅니다.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르지 말고 생각을 하시라고. 우리는 상황이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뭔가 그걸 문제라고 하면서 고르는 게 익숙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잊지 마십시오. 고르지 말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저는 깨달음의 단계를 더 알았어? 그럼 우리 군인들이 정말 대답을 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몸에 배셨을 겁니다. 근데 알의 단계는요, 어웨어,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게 있고요, 언더스탠드, 이해한 게 있고요, 리얼라이즈,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깨닫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성장 속도가 다른 거는요, 이 깨달음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인생책인데요. 그 챕터 1 제목이 이거였어요. 생각을 다시 생각하기. 여러분, 생각을 다시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한번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생각은요, 전제와 가정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의식적 전제가 있고 무의식적 전제가 있고 뭐 가정을 해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질문들이 결정되는 거죠. 그 질문이 생각을 끌고 다녀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0.92, 아마 이거 지금 현재는 저거보다 더 떨어졌을 겁니다. 애를 안 낳아요. 근데 애를 낳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면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젊은 사람들이 왜 애를 안 낳을까? 노래 한 곡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볼까요? 아기를 낳고 결혼도 하자 말이지, 학교도 보내자 말이지. 나는 고졸이고 너는 지방대학 대산을 좀 해봐. 너랑 나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현실이 그렇다고 무조건 저 현실에 지실 건가요? 아예 고졸이고 지방되면 결혼하면 먹고 살기조차 힘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현실 인식을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분한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만든 한계가 세상이 만든 한계보다 훨씬 더 크구나. 세상은요, 우리한테 한계를 너무 많이 만들어줍니다. 근데요, 그 세상이 만든 한계를 깨는 거는요, 스스로 한계를 지면 세상이 만든 한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부정적 전제,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 전제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쁜 질문을 하게 되고 나쁜 질문이 나쁜 생각으로 생각을 이끕니다. 저는 부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회피해 나가지, 아니면 극복하거나. 자, 저는 이 책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주영 회장님 자서전인데요. 이분 학력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근데 이분은 입버릇이 있으셨대요.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의 말버릇, 성공의 생각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결과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대요.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되는 거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데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해보기나 했어,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셨대요. 저희 배달의 민족의 벽에는요, 제가 한 말이 써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리미테이션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한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긍정적인 분들이에요. 근데요, 부정적인 사람들, 패패 꼬인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뭘 한계 있는지. 자,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작은 실패가 됐건 큰 실패가 됐건 실패는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뭘 두려워하지,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해서 못 배우는 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피보팅이라는 단어가 뜨고 있습니다. 피보팅이 뭘까요? 실패, 이래서 잘못된 거구나. 잘못했어? 고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 이제 생각이 바뀌는 노하우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긍정적 전제로 생각을 끌고 다니는 방법.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건 전제로 생각을 시작하나? 아니면 부정적인가?
아니 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이거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는 노하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다르게 질문하는 겁니다. 긍정적 전제를 가지고 다르게 질문하는 거. 한번 제 얘기를 해볼게요. 뻔한 질문을 하면요, 뻔한 답밖에 안 나와요. 통념을 벗어난 질문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조향사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향수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만나뵈고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크리스토프 로다미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직업을 물어봤어요. 어떤 일 하세요? 일상은 그거죠. 조향사입니다. 저 향수 개발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는 공간에 부유하는 공기입자의 감정을 입혀서 재조각하는 일을 하고 있노라고. 저는 이분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군인이시잖아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군인이 뭘까요? 그러면 다 군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이 뭐 하죠? 뭐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나라를 지키는 일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약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 군인은요,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국방력이 튼튼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할 말 할 수 있고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음으로써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분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관점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점을 통해서 생각의 방향이나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 직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르게 질문하면 다른 생각이 시작된다고. 여러분한테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시간 참 군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직도 그런 농담을 하나요? 너 언제 전역하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라는 관점으로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시간과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 운동했어요. 시간하고 뭘 바꿨을까요? 체력을 바꿨겠죠. 책을 읽었어요. 시간하고 뭘 바꿨을까요? 지식을 바꿨겠죠. 시간과 바꿔낸 것들의 가치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생각이 바뀌는 노하우 세 번째입니다.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 본다는 거, 다르게 본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자, 제가 지금 7글자의 한자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다 본다는 뜻입니다. 볼겸, 볼시, 볼관, 마지막 볼 진짜까지. 근데 이렇게 본다는 뜻이 많을까요? 보는 게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는 것에 의해서 기억이 만들어지고 기억에 따라서 다른 생각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해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다르게 보기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김범수라는 사람은 저한테는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저하고는 꽤 오래된 친구인데요. 제가 카카오 홍보를 할 때인데 그게 100만 돌파를 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였어요. 제가 김범정한테 물어봤어요. 범수야, 나 카카오톡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돈 벌어? 야, 우리 기업이잖아. 우리 빚만 120억이야. 우리 자본 잠식 상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거니? 근데 김범정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용호야, 나는 지금 돈 버는 게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습관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게임의 룰이 바뀌어. 그때 깨달았어요. 플랫폼이라는 게 과연 뭔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셨죠? 카카오톡은 어떻게 돈을 버냐? 김범수장 지금 재산 보여드릴게요. 10조가 넘습니다. 야,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건 똑같은 대상을 다르게 보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나 봤어요. 일본에 있는 이세탄 백화점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님이 물건을 사시는 곳이다. 실제 한자도 팔매자를 쓴 게 아니라 살매자로 바꿔버렸어요. 파는 관점이 아니라 고객님이 사시는 곳이란 관점을 바꿨더니 일본 최고의 백화점이 되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시간은 18개월의 시간은 바뀌고요. 내 군생활 전체는 전부 다 바뀐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세븐일레븐에 가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랑 세븐일레븐하고 콜라보해서 만든 겁니다. 참 디자인 뭐 이쁜가요? 아니죠.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세븐일레븐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커피면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커피, 레츠비 커피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명상무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고객하고 대화를 못하는 제품이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세븐일레븐 담당자가 그러더래요. 당신 책임질 거냐고. 책임지겠다고 했대요. 2천만 개가 넘게 팔렸습니다. 자, 전역을 앞둔 분들, 그다음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이 말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배려하면 그건 비즈니스라고.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건 비즈니스가 된다고.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아시나요? 저희 카카오 직원들이 나가서 창업한 겁니다. 당신의 근처란 뜻입니다. 뭘 봤을까요? 저희 카카오에는요 이렇게 지역별 게시판이 있어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뭐 우리 강아지 좀 봐줄래요? 뭐 좀 이거 가져갈래요? 지근 거리에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거래 액수가 1조가 넘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가서 창업을 꿈꾸십니까? 이 말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의 불편함을 배려하면 그건 비즈니스가 된다는 사실. 불편함을 관찰하는 거. 우리 지휘관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병사들의 불편함 관찰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거를 야 참아 군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요. 군대라고 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군 문화가 발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릴게요. 우리 병사들도 그렇고 전역을 앞둔 분들도 그렇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군도 똑같습니다. Unlocking the Customer Value Chain.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욕망과 모든 인간은요 욕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잘게 나눠가지고 기술로 그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다 비즈니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파괴적 혁신은 고객이 결정한다. 근데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인간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 욕망도 있고 욕구도 있고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죠. 하고 싶지 않은 거, 뭐 두려운 거, 싫죠. 걱정, 근심, 귀찮은 거 안 하고 싶거든요. 내가 살피고 있는 영역에서 이것만 잘 연결하면 얘기가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자, 베스트 바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저기 가서 전자제품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는 거는 아마존에 가서 삽니다. 쇼루밍이라고 하죠. 왜요? 하고 싶은 거 물건 써보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 비싸게 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쇼루밍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게 있죠. 책에는 안 나옵니다. 네이버페이. 검색을 막 했어요. 싼 거 발견했어요. 근데 가입하래. 싫거든요. 그럴 때 그걸 해결해 준 겁니다. 네이버페이가 페이 중에 1등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커머스를 꿈꾸는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욕망과 두려움을 잘게 쪼갠 다음에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버리면 우리는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생각이 바뀌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씩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정의 갖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남과 다른 데피니션,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데피니션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리디파인 한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걸 다르게 보고 다르게 디파인하면 다른 생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김범수 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수야, 실력 있는 게 뭐야? 내가 물어봤어요. 김범수 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용우야, 진짜 실력은 머릿속을 뒤지는 게 아니야. 발현되는 거야. 본능에 가까운 거지. 그 본능을 진화시키는 사람이 진짜 실력을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은 실력 있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머뭇거리나요? 프로들은요 거의 몸 반응은 인스팅트, 거의 본능에 가깝게 반응합니다. 그럼 본능에 가깝게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연습, 수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막 찾고 뭐 이런 사람 실력 없다는 겁니다. 김범수는 실력을 저렇게 정의 내리잖아요. 저는 마케터입니다. 마케팅이 뭘까요? 네이버에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 경영활동을 마케팅이 부른다. 이거는요 정답 범용성이에요. 누구나 다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요. 저는 우리 배달의 민족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장인성 상무한테 물어봤어요. 상무님, 마케팅이 뭔가요? 이렇게 답해요. 장인성 상무가 고객이 써볼 마음이 들게 하고 써보고 나서 친한 사람들한테 써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면 그게 마케팅이죠. 군더더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마케팅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마케팅이란 고객의 관점을 바꿔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치 있게 해석되게 만드는 거, 그게 마케팅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 수많은 기업들하고 하면서 성공을 이뤄냈나요? 아니요, 제가 성공을 만든 게 아니고요. 관점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공할 인자가 있구나, 그런 태도를 갖췄구나, 성공할 회사만 자문해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좋음은 위대함의 적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굿투 그레이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모든 서비스에는 익스펙테이션, 기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요, 그걸 넘어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작은 것까지 살피는 겁니다.
전 이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애플을 좋아하시는 명사들도 꽤 많을 거예요. 아마 핸드폰 쓰시니까. 근데 애플 언박싱하면서 감탄하지 않으세요? 야, 어떻게 박스를 이렇게 갖고 살 열리는 거 이거 어떻게 했지? 그게 하이테크인가요? 아니에요. 하이터치예요, 그건요. 어떻게 이 부분까지 신경을 썼냐? 이거죠. 그럴 때 익스펙테이션을 넘어갑니다. 그때 감동이 생기는 거죠. 자, 감동을 만드는 것들은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장애인을 위한 앨범이에요. 3D 프린터로다가요, 친구들의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작은 걸 살핀 거예요. 이 사람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야, 안 못 보니까 그냥 그런 거지. 아니요. 그럼 만지게 좀 되잖아요. 친구들 얼굴을 만지면서 상당히 좋아했어요. 저 이 말 엄청 좋아합니다. We start where others stop. 남들이 이 정도면 됐어. 그럴 때 우리 그때 시작이야. 이게 명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리해 볼 거예요. 긍정적 전제로 질문을 시작하는 거. 절대로 성공한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다르게 질문합니다. 뻔한 질문 안 합니다. 세 번째,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꼬리를 물어서 연결대까지 가서 깊이를 갖춥니다. 그리고 남과 똑같은 단어를 남과 다르게 define 합니다. 정의를 내립니다. redefine 합니다. 이게 성공 비결입니다. 제가 주변에 봤던 수많은 부자들, 수많은 성공한 대표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찰스 다윈이 얘기했죠. 전 이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종이 지배한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만든 변화에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만든 변화 속에서 생존하려고 아둥바둥 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3년 뒤에 어떤 상태가 되어 있으시면 정말 좋으시겠습니까? 이런 게 없는 사람은 항상 헤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거야. 그걸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되기 위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군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국민이 군을 무서워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보셨죠? 한번 후진국 가서 보십시오. 군인을 무서워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이 군인을 무시하는 나라도 후진국입니다. 선진국 한번 가서 보십시오. 국민이 군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 문구는 인사사령부에 제가 쓴 글입니다. 청춘을 바친 그들은 사회로 멋지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군은, 국방부도 그렇고 우리 나라는, 대한민국은 청춘을 바친 여러분을 사회로 멋지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심시선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20세기를 살아낸 한국 여성들의 애환을 그려낸 소설 시선으로부터.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불합리에 맞서 강단 있게 현대사를 살아온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간 젊은이들의 성장에 자양분이 될 책, 시선으로부터입니다. 평범한 20, 30대들의 직장 생활 속 다양한 일상을 수록한 책, 일의 기쁨과 슬픔. 젊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8편의 소설을 통해 회사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의 활력과 당당함을 그려낸 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천국에 있는 법정을 배경으로 판사, 변호사, 검사, 피고인의 설전을 유쾌하게 풀어낸 소설, 심판. 현생에서 판사였던 아나톨은 죽자마자 피고인의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검사는 주인공이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안전한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책, 심판입니다.